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유림의 종장, 곤제 전계청을 모시는 자단소원의 고장, 한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12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오직 전라남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바른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항상 서로 존중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참담한 피해 현장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평 지역은 200년 빈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 함께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평에 시간당 6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밤사이에도 비가 계속 쏟아져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진 전남 한평군의 한 교량.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 강물은 다리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위태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평엔 어제 하루 최대 330mm, 시간당 6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한평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전라남도 의회는 한평구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해소시설 건립 문제와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현안에 대해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네, 국장님 연입 전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 해소시설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광역자원을 어떻게 해소한다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쓰레기 소각장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예, 소각장입니다. 네. 근데 이 소각장이 광주광역시에서 건립하는데 우리 한평 인근에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고 광역자치단체이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전라남도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평군에서 먼저 대응을 했어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언제부터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요. 광주광역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준비를 하면서 2차, 3차까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이제 후보지가 선정 발표가 되면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2021년 7월에 이미 그 3개 중에 하나
그 세 군데 중에 하나로 지금 하겠다고 이분들이 하셨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단 그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조금 이따 하고요. 2030년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죠. 예, 그 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폐기물 직매립하고 관련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지금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먼저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모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2030년도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시군 소각시설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5개 시군에 네. 신규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입지 선정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임되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5곳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5곳은 목포, 순천, 광양, 곡성, 보성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4년 7월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광산구 상고동, 서구 매월동, 북구 장동 이 3곳으로 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액션을 아무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지는 그러면은 정확히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이제 상거동으로 정해졌어요. 그 시점이 언제 정확히 인지했습니까? 이제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4년 7월 5일 날 이제 선정을 해서 네. 발표한 것은 2차 공모 결과고요.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절차 보류하고 결국에 이제 재공모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3차 공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삼도동이 또 선정된 것도 역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실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한평군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남도로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남도로 이제 공문을 띄우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이제 그때 알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전남도에서 대처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평에는 빅그린 산업단지가 있어요. 빅그린 산업단지가 총 123만 평이에요. 근데 광주가 56만 평, 우리가 67만 평이에요. 근데 저게 지금 그 빅그린 산업단지 위치한 곳이 오라면인데요. 우리 오라면하고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거기에 지금 저것들을 그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려가 매우 커요. 근데 우리 한평이 지금 발전하려면 가장 핫플레이스가 저기 오려면 해보면 나산면 일대인데 하필 거기다가 지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저기 국장님 그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평군에서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설립을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청 앞에서 300~400명이 모여서 직접 반대 투쟁을 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삼거동에 가서 그분들께 우리가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영상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광주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첫 주민 설명회. 설명회 시작 전부터 주민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소각장 설사 반대! 설사 반대! 지난해 말 광산구 삼고동은 광주 쓰레기 소각장 시설 최적지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 절차를 위해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지원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상고동에 이어 한평 군민들도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삼고동에서 한평 오량면까지의 거리가 70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평군호 제일 근접해서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한평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한평군에서는 이제 당연히 저기 보신 바와 같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도 그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한평군에서 일단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금 그 오량면 일대가 우리 한평으로 보면 어떻게 준비된 땅이나 마찬가지여서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빅그린 산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아리백 국가 산단이나 첨단 신도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 그곳에 저 시설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반발은 당연히 국장님 예상을 하시겠죠. 우리 그 한평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지금 선호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전남 지역 경계가 아닌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되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수용성이 확보가 되면은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소통과 협의는 우리 모두의 순진한 생각이고요. 제가 그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88세대가 있어요. 50%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넘게 동의를 해야 되니까 88세대 중에 48세대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48세대 중에 4세대가 이 6개월 전에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시립요양병원 이사장 이 일가들이 그 저기 저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병원 기숙사에 이전을 한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수녀님들만 계시는 곳에 남성이 전입으로 와 있어요. 서류상.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요즘 TV에 자주 보면은 우리가 학력 인정 받을 때 우리가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할 때 학사가 무효되면 석사도 무효되고 박사도 무효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 처음에 출발부터 이미 무효인 요인을 남고 있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장전입 의혹을 고발을 해가지고 아니 그 경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고발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주민들이 했는데 경찰 수사 중에 있고 네. 뭐 광산구에서도 뭐 의원님께서 또 주장을 하시고 해서 혹시 지금 그러면 그 내용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관은 오늘 오전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건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조직적인 위장 전입으로 인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 자원회수시설 예정지 주민들을 상대로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주장 제가 봤더니 굴뚝 높이를 120m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시설이 위험하면 굴뚝 높이를 120m까지 올릴까인데 이분들은 120m까지 올리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주광역시에서 이걸 설치하려고 광산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을 줘요.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500억을 지원해요.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1,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민들이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에는 이미 상무지구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피해가 없으면 상무지구 소각장을 잘 가동하면 될 텐데 굳이 저기 인접 지역에 와서 저렇게 그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우리 부엌 옆에다가 화장실 짓는 거하고 거의 같은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기존의 상무 소각장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폐쇄가 됐는데요. 광주시의 어떤 정책적 판단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30년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자 뭐 신규 뭐 소각장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한평군 옆에 하니까 한평군이 나서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그 일을 좀 봐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 자리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네, 이런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네네. 절차적인 정당성 결여나 어떤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네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평군과 함께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이어서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교육장 강용철입니다. 국장님, 먼저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일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점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우리 정경선 의원님께서도 지금 의대가 워낙 신중하고 또 우리 필요하지만은 또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어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까지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국장님이 너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막하편이라고 정말 잘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한다고 좀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국립의대 관련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저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립목포대학교가 우리 도립대학교하고 이제 통합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작년 12월 31일에 2024년 12월 31일에 군사 작전 하듯이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이제 통합을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서류를 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통합은 대학 통합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해온 1도 1 국립대 정책을 이렇게 계속 추진합니다. 1도 1 국립대 정책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또 지역의 인재를 수도권 유출을 금지하고 또 지역의 인재를 키우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통합해 놓으면은 이익만 있고 손해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과 대학이 공동 이렇게 존재하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인재가 유출하지 않는 그런 점이 많이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칸에 10개 만들기에 더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전라남도의 수건 사업이고 염원인 의대 유치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그 노력하고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 추천까지 또 대학 통합의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당 공약에 정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지난 4월에 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TF가 지사님 단장이신데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또 국회 그다음에 정부를 통해서 지금 계속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자료들을 쭉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요, 대학 통합을 하라고 대통령도 지시를 안 했고 총리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대학 통합하라고 한 분이 안 계셨으면 이제 우리 전남에서는 대학 통합은 어떤 분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계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도 1 국립 정책, 국립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정부 영역을 정부의 대학을 추천하는 영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도민의 그런 공청이라든지 대학 설명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보면은 그때 대학 통합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께서도 1도 1 국립대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대학이 통합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통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요, 여기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공교롭게 제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앞에 24분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인데 다들 빨리 끝내자는 눈치십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이제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5번입니다. 아니 4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거 봐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보시면은 서울, 인천, 경기가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 13개가 있어요, 대학이. 아니 그러지 말고 표출 자료 5번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제 거기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세종은 당연히 인구 5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 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전남 없어요. 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8개 있고 4개 있고 3개 있고 막 2개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또 의대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4개 지금 국장님 지금 노력하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인천, 전북, 우리 전남을 포함해서 또 경북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대를 유치하려고 해요. 결국 우리는 대학 다 통합해놓고 혹시 우리가 이제 여유가 돼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다시 의대를 설치하려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이거 한 가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의대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다음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국립의대에 먼저 저희들이 우선 과제 설립하는데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출 자료에 보시면요, 이 전국에 40개 대학이 있는데 제일 위에 국립대학교가 10개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10개밖에 없는데 이 10개라는 것이 광역 지자체에만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추가로 이렇게 의료 여건이라든지 그게 있다면 더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국립대보다는 제2의 두 번째 대학이 된다면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립대도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 의대를 유치하는데 국립대도 이렇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두 대학을 통합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사립대가 우리 전남 현실에 맞는지 그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제 공동의대에서 할게 통합의대로 할게 공무원 단독의대다. 다시 공동의대야.
뭐 투트랙이다 하면서 결국은 통합부대로 갔죠.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는 왜 이런 저희들이 변화가 심하게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 이렇게 대학을 추천해주려 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최적의 대안이 어떤 내용이냐 그걸 찾다 보니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부대도 나오고 공모위원 대학도 나오고 다시 통합부대 이렇게 나온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다른 그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그 각자의 여건이 좀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 행정이라는 것이 공정성도 있고 투명성도 있고 최고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의대 유치하고 관련해서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는 이 가장 최선의 이제 빨리 이렇게 그 정부에 추천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다음 무슨 말씀 여쭤볼지 국장님 대강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영역 보고서 있죠. 예. 예. 영역 보고서 제가 실은 가지고 왔어요. 이 영역 보고서 지단 영역 보고서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이게 영역 보고서입니다. 이게 9억 5,800만 원짜리 영역 보고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분들 노력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제가 뭐라고 맞네 틀리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이게 국장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역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예 없다고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이 그 정부 추천을 한 영역입니다. 대학 추천을 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영역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 이게 처음부터 통합을 위해서 그 통합 의대를 위해서 나온 영역 보고서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죠.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단일 의대를 유치하려고 이 영역 보고서 그렇게 작성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중간에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어요. 그 요인이 바로 대학이 통합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의대로 영역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통합으로 나왔어요. 통합 의대로. 맞죠? 아니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 영역을 중간에 중지를 하고 타제를 하고 나머지 그 금액을 회수했어야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대학을 추진하면서 영예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도민공청이라는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단일 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도민 의견을 주는 통합도 이렇게 가는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투 트랙으로 가는 그 영역입니다. 그 가는 과정이 11월 15일 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가 영역 기간인데요. 11월 15일 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대학 대승 차원에서 합의를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대학 통합 들어온 거 가지고 설립방식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다시 이걸 통합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겠죠. 그 야근 약사에게 진료 의사에게 우리 의대 유치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 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그 점은 이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국장님과 또 좋은 말씀 나누시기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래는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의대 신입생을 한번 처음에 받을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저희 정부에 추천하기 위해서 그런 영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3,058명으로 이제 동결이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2027년에는 가능합니까? 그 이후에 가능합니까? 계획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 그 5월 29일 날 대교협에서 2026학년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3,058명으로. 네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는 좀 어렵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 4월달에 보건의료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7년도에 그 의대 점검하는 것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구성해서 이렇게 논의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료 취약 지역에 또 그 의대 그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찬스. 그 국장님,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대 유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대 유치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염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잘 하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상임위원회 일을 본회의장까지 와서 다시 한번 여쭌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 말씀. 제가 왜 국장님 뵙자고 했냐면은 저 국장님 실은 안 뵈려고 했어요.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사정을 하셔서 국장님께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네. 지사님, 이제 제 발언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지사님 고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사님,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이 동부하고 서부에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쟁을 하고 나서 이제 방법을 이제 특정 지역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란의 씨앗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오히려 분쟁의 나무로 키워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대학을 지사님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대는 어디에 유치가 됩니까? 모장관 의원님께서 국립의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아까도 담당 국장이 설명을 했지만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학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을 이렇게 유치하면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의사가 양 대학이 있었는데 결국 지난해 2월달에 뜻이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이 정부에서 2,000명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빠른 템포로 이렇게 하면서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단일 의과대학을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역을 통해서 일반 영역이 아니고 설립방식위원회부터 검토하는 영역이고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역시 공모는 여러 가지 한 대학만 선택하면은 후유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구나 정부 방침이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합도 국립대학 통합도 하고 의과대학 유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9월 달에 설립방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영역 내에서. 그렇게 해서 양 대학이 통합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예를 들면은 세종대가 아니고 충남대에서 충남대 의과대학을 세종시의 공동 캠퍼스에 1, 2학년은 거기서 강의를 받게 하겠다.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의과대학을 어디 두느냐 한 것은 통합대한대학교의 두 대학이 결정할 학사 운영에 관한 것이고 그런 학사 운영은 그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두 대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사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부터 대학이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해도 될 일을 지금부터 분란의 씨앗이라고 하면서 분란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양 대학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확고한 생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 대학 통장님도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선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국립의과대학을 통합된 대학에 유치하는데
추계위원회를 설득하고 우리 도민의 염원을 전달을 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아니 힘을 모으지 않겠다는 말이 제가 아니라 절실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병원 설립도 그분들께 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분들 자율에 맡기시겠네요. 대학병원 설립은 이제 의과대학이 되면은 정부하고 양 대학이 통합된 대학이니까 통합된 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자체 분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분담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양 대학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 조금 전에 우리 광주 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광역자원 해소시설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1차적으로는 기초단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광주광역시도 쓰레기 문제에 다룰 때는 기초단체의 자격으로 임해야 됩니다. 광역시라고 해서 무조건 광역시가 아니고 쓰레기 업무를 처리할 때는 기초단체의 그런 자격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평군과 광주시가 1대1로 동등하게 기초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광주광역시와 한평군 간에 조정이 잘 안 될 때라 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오늘 저는 광주광역시 광역자원 해소시설 건립과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나아가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과제입니다. 광역자원 해소시설 건립은 인접시군인 한평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남국립의과대학은 35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되는 추진 과정과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도는 보다 분명한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충실히 대변하며 우리 전남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